8년 전 미국 공화당 역사상 엄청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공화당의 레리 호건 후보가 51.5%를 득표해 46.8%에 그친 민주당의 앤서니 브라운 후보를 눌렀습니다. 1950년 이후 메릴랜드 주지사 가운데 8명이 민주당원이었지만 공화당원은 3명뿐이었고, 특히 1980년 이후에 공화당 출신 주지사는 2003년에 보벌릭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해왔고, 공화당에서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년 뒤 재선마저 성공을 시키죠. 현재 레리 호건의 인기가 임기 말에도 식지 않고 여전히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곤잘레스사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 유권자 74%가 호건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습니다. 호건은 공화당원에게 69%, 무소속으로부터는 71%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원에게서는 공화당원보다 더 높은 7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책 성과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견해가 76%에 달했습니다. 곤잘레스사는 공화당인 호건 주지사는 민주당원이 지배하는 메릴랜드에서 지난 6년간 높은 지지율로 그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지난 60년 동안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레리 호건은 현재 한국에서 한국 상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레리 호건의 배우자이자 퍼스트레이디가 한국인이기 때문인데요. 호건 주지사가 코로나 대책 성과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된 계기도 유미 호건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키트 50만 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레리 호건의 엄청난 인기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인데요. 메릴랜드주는 연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의 차기 행보는 중앙 정치가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호건 주지사는 연방 상원의원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달 11일 공화당 지도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에게 출마를 권하는 이들은 공화당 원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전국위원회 의장 릭 스콧 의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 부인은 호건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친구 사이로 호건 주지사의 출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레리 호건은 돌연 연방 상원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원의원 출마 의사를 접고 내년 1월로 종료되는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많은 사람이 내가 상원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난 상원의원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주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호건 주지사의 출마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의 상원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이제 관심은 그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그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당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공수해 오는 모습을 보고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비판적인 반응이 나와서 놀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연방정부의 대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게 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주별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래가는 우정작전으로 명명된 한국산 검사 장비의 공수 과정을 그는 최근에 펴낸 책 스틸 스탠딩에서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주방위군의 호위 아래 50만 개의 진단키트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을 본 기억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호건 주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정치인도 호건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건 주지사의
후보의 부인 유미호 건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미호 건의 발자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백악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50개 주 지사와 수도 워싱턴 시장의 배우자도 퍼스트레이디 또는 퍼스트 젠틀맨으로 불리죠. 유미호 건은 벌써 8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호 건은 첫 결혼에서 얻은 세 딸을 데리고 2004년 호건 주지사와 재혼했습니다. 그가 45세 때였습니다. 3살 연상인 남편은 부동산업을 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남편과 한국계 부인, 세 딸을 구성원으로 한 모던 패밀리가 탄생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8남매 막내 박유미로 태어나 호건 여사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서 20살 때 도미를 결심했다. 밥을 굶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게 됐다. 4살짜리 딸을 둔 한인 동포와 결혼해 텍사스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처 소생의 큰딸과 자신이 낳은 둘째, 셋째 딸을 홀로 키우는 20대 싱글맘이 됐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이었고 이혼까지 했으니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선 하루 10수시간씩 일해야 했다. 주로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나 캐셔로 일했다. 스시 레스토랑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다. 내가 쉬면 돈이 없었다. 아파도 아플 수 없었다. 내가 누우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나. 외롭고 나이도 어렸지만 내가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겠나. 보아원 가지.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야지 마음먹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세 딸은 바르게 컸다. 큰딸은 군 복무를 마치고 회계사로, 둘째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일하고 있다. 유미 여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나는 여건이 어려울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잠들면서 난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늘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에 남편도 만났다. 메릴랜드 예술디자인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그룹 전시회를 연 2000년 어느 날 근처에 부동산을 보러 왔다가 호기심에 갤러리에 들른 호건과 마주쳤다. 4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세 딸이 엄마의 들러리를 섰다. 호건 주지사가 출마를 결심했을 때 유미 여사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한인사회는 호건 후보를 위한 첫 선거 자금 7,800달러 약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발로 뛰어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소속 호건이 승리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호건 주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15년 혈액암 3기 말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미 여사는 힘겨운 선거 캠페인 끝에 기적처럼 주지사가 됐는데 청천벽력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메릴랜드 전역에서 주지사를 응원하는 호건 스트롱 메시지가 몰려왔습니다. 이에 호건 주지사는 6개월간 치료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5년간 재발하지 않아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2018년 재선도 성공했죠. 그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화당이 대패했지만 호건은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건 주 역사 234년 만에 두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블루스테이트에서 성공한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브랜드는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선 귀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 대선 후보로까지 주목을 받는 것이죠. 만약 레리 호건이 당선될 경우 첫 한국계 백악관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미 여사는 만약 남편이 대선 출마를 상의하면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겠다면서 주지사에 처음 나갔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재선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유미 여사는 민주당원을 장관에 앉히는 등 관료를 골고루 기용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주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공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 민주화도 한몫했습니다. 유미 여사는 둘째 딸과 사위는 공화당원이지만 큰딸 내외와 셋째 딸 내외는 모두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화당 정치인이라고 자녀들에게도 공화당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호건 집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하는 것이죠. 당간의 정치색이 강한 미국에서 한쪽 당만을 강요하지 않고 포용 정책을 쓰는 레리 호건에 공감하며 엄청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레리 호건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단단한 동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리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아시아 무역사절단과 한국 방문 시 국기원에서 명예 구단 검은 띠를 받았고 2016년 메릴랜드 태권도의 날을 처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호건 주지사는 한국에 대해 줄곧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미 동맹이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